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4년에 태어난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세 정도라고 합니다. 약 50세 정도의 폐경을 맞는 것을 감안해 보면 생애 3분의 1 이상은 이 폐경기 이후에 지속이 된다는 건데요.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변화가 큰 폐경기를 전후해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만 수십 년의 생활을 건강하고 또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알톡2에서는 폐경과 그 이후의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환경을 축하합니다. 네, 폐경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윤병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폐경인데요. 그런데 이 폐경이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로 다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우선 그 난소에서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요한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 것인데 폐경이 되면 이런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정신, 신체 증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증상이 굉장히 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더라도 한 10%만 증상이 없이 지나가지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증도도 개인차가 좀 심하긴 하지만은 한 반 정도는 병원에 찾을 정도로 심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한 반은 또 꽤 중증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4분의 1 정도는 아주 중증의 증상을 겪으시게 된다는 건데 이 폐경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폐경이라고 하는 정의는 마지막 월경이나 그 시점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45세부터 55세 사이에 일어나고 한국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49세, 50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소에 존재하는 난소 난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난포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 난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제 생식 기능이죠. 그래서 그 난포 안에는 이제 난자가 들어있게 되는데 가령 임신 중기에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고 한 600만 개가 되고 출생 때는 한 200만 개, 그 다음에 그 초경이 되면은 한 40만 개가 남게 됩니다. 폐경이 된 시기가 되면은 한 1000개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감소하는 결과가 폐경이 되겠습니다. 평균 나이가 49세에서 50세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른 나이에 폐경을 맞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더 낮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45세 전에 이렇게 일어나는 폐경이 한 10% 정도 된다 그래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40세 전에 일어나는 조기 폐경, 원발성 난소 부전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흡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어떤 병의 치료에 따라서 우리가 2차적으로 난소 기능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암 치료를 할 때 항암요법이라든지 방사선요법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난포수가 더 빨리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주의를 우리 받게 되는 것은 부인과 수술, 그렇죠? 난소라든지 자궁 수술을 한 뒤에 난소로 가는 혈류가 장애를 받기 때문에 좀 일찍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폐경, 우리는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보통 폐경 후 5년까지를 초기 문제점이 있는 시기라고 말하고요. 이때는 옛날부터 많이 알려진 안면 홍조라든지 정신 심리 증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까지 기간을 중기라 그러는데 피부의 노화, 그다음에 각종 비뇨생식기 증상들, 그러니까 노인성 질염이라든지 출혈 혹은 성교통 혹은 또 소양증, 가려움증 이런 것이 있고요. 소변을 자주 보신다든지 급하게 가신다든지 요실금이라든지 또는 요로 감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후기 문제점으로서 우리가 주의를 받고 있는 병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골다공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동맥경화증도 호르몬 부족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치매의 한 원인으로서 생각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갱년기는 이 폐경 이후부터 5년 정도를 보면 되는 건가요? 증상이 나오는 시기는 폐경되기 전부터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이제 폐경 이행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40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40대 가임기가 끝나면서 폐경 증상이 나오는 한 10년까지 기간을 넓은 의미로서 갱년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 폐경 후에 혹은 그 이전부터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무래도 안면 홍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막 열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이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원인은 뭔가요? 우리가 시상 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능이 이상이 오기 때문에 쉽게 덥고 또 추위를 또 많이 타서 떨리고 이런 증상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면 홍조 같이 눈에 띄는 증상 외에 폐경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장병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는데요. 호르몬의 중요성이 최근에 많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세라든지 폐경이 된 지 10년 내에 호르몬 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우수한 예방 효과를 보이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 건강하게 뼈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골 흡수에 이어지는 골 형성으로 되는 골 재형성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골 재형성 과정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조화가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골 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데 비해서 골 형성이 덜 되는 것이죠. 이 몸의 병도 심각하지만 이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 이 마음의 병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나요? 예,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감이라든지 신경감인 두통, 불안증, 감정의 기복, 어지러움증, 그다음 심장이 뛰거나 기억력 감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울감, 호르몬 부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겪는 분은 많이 불편하시지만 제 주위에도 보면 아유 갱년기 때는 다 그래 라고 하시면서 그냥 참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건가요? 특히 이제 안면 홍조의 경우만 해도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에 있어서는 10년 이상까지 오래 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치료비하고 또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는 건 제일 좋은 치료 시기가 있다는 건데 그건 언제인 건가요? 우선 증상이 심한 경우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병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선은 내가 폐경에 가까워졌으니까 호르몬 부족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중요한 골다공증이라든지 심장병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분이 관심을 가지면 바로 병원에 가시길 권합니다. 어떤 증세가 나타날 때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까요? 보통 3개월 이상 이렇게 월경이 오게 되면은 한번 이상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말씀드린 그 초기 증상이 같이 동발되면은 조기 폐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면 어떤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궁이 있는 경우에는 황체 호르몬이라는 걸 같이 써서 그런 부작용을 막고요. 자궁이 없는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쓰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개별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황체 호르몬이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 방문 시기가 좀 늦게 되게 되면은 좀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고 그다음에 또 골다공증이라든지 동맥경화증에 대한 약이 추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 치료라고 하니까요. 약을 먹는 건지 주사를 맞는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호르몬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굉장히 약자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자한테 맞는 그런 약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사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고 붙이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조건에 맞게 개별화돼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왠지 비용이 아주 많이 들 것 같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다른 치료와 비교했을 때. 가령 우리가 흔하게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하고 케이크 하나 먹게 되면은 그래서 한 10,000원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호르몬 치료는 그 정도가 안 돼요. 한 달에 물론 특별하게 뭐 우리가 치료가 안 된다든지 특별한 경우 주사를 놓는다든지 뭐 다른 치료 같이 하고 그럴 때는 물론 추가 비용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거는 굉장히 싸고요. 그다음에 검사가 조금 부담이 되실 부분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아주 건강하신 분이 약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이 호르몬 치료의 경우에는 다른 질병에 있어서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유방암이라든지 자궁내막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못 쓰니까 이런 건 물론 이제 처음에 우리가 검사하면서 다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 기능이 갑자기 나빠진 상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혈전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다음 이제 우리가 지금 질출혈이 아직 진단이 안 된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다 원인을 밝힌 다음에 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별화는 얘기를 드렸지만은 개인에 따라 약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령 위장 장애가 있었냐 없었냐, 그다음에 또 젊었을 때 월경 장애가 있었냐 없었냐,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냐 없냐, 골절의 위험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약을 결정하는데 관여를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기 폐경의 경우에는 40대 이전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 만큼 아무래도 임신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기 폐경이 오고 나면 이제 임신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어렵더라도 가능한 것인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가 그 폐경이란 말 자체가 비가역적인 그런 변화라고 많이들 오해를 해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불규칙적이고 또 드물지 않게 자연적인 배란이 있고요. 이후에도. 폐경 이후에도요? 네. 그러니까 조기 폐경 이후에도. 그다음에 한 5 내지 10%는 임신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만 진행이 된다면 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폐경 증후군인데요. 하지만 잘못된 오해와 속설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또 치료 자체를 꺼려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폐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인다. 이게 좀 딱 한 가지 답으로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전에 사용했던 황초호르몬 중에서 우리가 MPA라는 약을 쓰는데 임상 시험 결과 단기간 아니고요, 5년 이상 장기간 썼을 때 약간 위험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당 1000명 사용자 중에 1명 미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드문 정도의 위험이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장애 있는 경우에 천연 프로제스테론이라든지 다른 약제를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자궁이 우리가 없는 경우에 예방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방암의 예방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은 물론 없고요. 그런데 이 유방암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체중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잘못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은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임상 시험 결과 오히려 그런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호르몬 치료는 복부 비만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약제는 개인 반응에 따라서 조금 체중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병원에 와서 상의를 하시면은 약을 우리가 좀 더 나은 약으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풍부한 콩, 아마씨, 석류 등을 섭취하면 폐경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예, 그러니까 완화라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경미한 완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치료 효과가 없거나 혹은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 효과가 확실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그 대체 식품과 달리 우리가 말씀드린 그 골다공증이라든지 심장병 예방 효과가 같이 있으니까요. 네.
비만인 여성에게 폐경이 더 일찍 찾아온다.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런 연구는 많이 있는데 비만 자체는 우리가 폐경 연령에 큰 영향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비만의 결과 우리가 당뇨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좀 일찍 올 수 있다고 됐습니다. 이 비만과 반대로 지나치게 마른 체형이거나 심한 다이어트를 할 경우 폐경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양실조라든지 그 채식주의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폐경이 좀 일찍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체지방이 늘게 되고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를 더 강화해서 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이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폐경 이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무래도 모두가 이 폐경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로 폐경을 앞당기는 그런 안 좋은 습관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방 가능한 습관으로서 흡연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얼마나 흡연 기간이 긴가, 얼마나 많이 담배 피는가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한 1년 반 정도 일찍 폐경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난소 자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나쁜 습관은 아니지만 부인과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폐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예, 사실 부인과 수술은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진행이 되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난소 기능이 중요하니까 수술에 따른 난소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점을 한 번쯤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폐경의 경우에는 정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잖아요. 호르몬도 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정해지기 쉬운데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대해주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 몸의 큰 변화고는 사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 사춘기라고 말씀드린 그런 제일 큰 변화에 버금가는 그런 변화가 나오는데 또 이제 거꾸로 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괴롭고 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시면 상당히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어머니라든지 부인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걸 서로 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따뜻한 배려를 필요로 하겠고요. 이 폐경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생활 수칙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 우선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도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할 수 있는 게 걷기 운동 그런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하루에 30분 내지 45분 정도, 주 3회 정도 이렇게 쭉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가 걷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요즘 뭐 많이들 방송에서 나지만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식사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새 먹는 칼슘 보충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식품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유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뼈째 먹는 생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경, 무언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월경에서 졸업을 하고 또 다른 시작을 하는 시기인 만큼 제2의 시작,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삶의 질을 높여야겠습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